용감한 잭과 콩줄기. 어떤 내용일까 들어봐요. 잭은 마음씨 착한 소년이에요. 키도 작고 어리지만 용감했죠. 숲속 작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가뭄이 들었어요. 잭의 집은 먹을 게 떨어졌지요. 할 수 없이 집에서 기르던 소를 내다 팔 수밖에 없었어요. 잭, 가서 소를 팔아오너라. 네, 알겠어요. 잭은 소를 팔려고 타박타박 숲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숲길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얘야, 나에게는 신기한 요술콩이 있단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요술콩이랑 너가 가지고 있는 저 소랑 바꾸지 않겠냐? 제 소랑 할아버지 콩이랑요? 잭은 곰곰이 생각했고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잭의 소를 할아버지의 콩과 바꿨어요. 소를 작은 콩과 바꾸다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 소를 이 콩하고 바꿔왔어요. 뭐야? 커다란 우리 소를 이렇게 작은 콩이랑 바꿔왔단 말이야? 엄마, 이 요술콩을 심으면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긴대요. 그래서 바꿔왔어요.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기면 좋잖아요. 잭, 넌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단 말이니? 엄마는 화가 나서 콩을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잠에서 깨어난 잭이 잘 잤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어제 엄마가 창밖으로 던져버린 작은 콩이 하늘까지 높이 높이 자라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신기하다. 콩이 하늘까지 높이 높이 올라갔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잭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영차 콩줄기를 타고 구름 위까지 올라갔어요. 구름 위까지 올라가 보자 구름 위에는 커다란 성이 하나 있었어요. 성이 있네? 이 성에 누가 살고 있나? 잭은 성에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드려 봤어요. 누구 있어요? 안에 누구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잭은 성 안으로 살금살금 숨어서 들어갔어요. 성 안은 아주 크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주 커다란 거인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거인의 손에는 암탉이 하나 있었어요. 거인은 암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암탉아,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라. 그러자 암탉이 정말로 황금알을 낳았어요. 우와, 암탉이 황금알을 낳다니. 진짜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네. 잭은 깜짝 놀랐어요. 황금알을 낳는 저 암탉을 집에 가져가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때 커다란 거인은 잠이 들었어요. 잭은 거인이 잠든 사이 살금살금 암탉을 안고 집으로 몰래 돌아왔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그게 뭐야?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에요. 황금알을 낳다니 무슨 소리야? 어떻게 닭이 황금을 낳니? 보세요. 암탉아,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라. 보세요. 암탉은 정말로 황금알을 낳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정말 황금알을 낳았구나.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다음 날 잭은 거인이 사는 성을 또 찾아가고 싶었어요. 또 신기한 물건이 없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콩제기를 타고 쑥쑥 성으로 올라갔어요. 하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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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제기를 타고 올라가요. 성 안으로 살금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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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니 커다란 거인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거인이 식탁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회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인 옆에는 하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프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저 소리는 진짜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프가 있다니. 잭은 하프를 안고 살금살금 도망쳤어요. 졸고 있는 거인이 깨어나지 않도록 살금살금 살금살금. 그런데 그만 잭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는 순간 하프의 소리가 들렸죠. 이때 거인이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아, 이놈! 이젠 내 하프까지 가져가려고. 지난번에 황금알을 낳는 내 암탉도 가져가다니. 이놈!
그러더니 쿵쿵 거인이 성큼성큼 뒤쫓아오는 거예요. 잭은 걸음 하나 살려라 얼른 달렸어요. 콩줄기를 잡고 아래로 커다란 거인이 쫓아오고 있잖아. 아래로. 커다란 거인은 씩씩대며 잭을 쫓아서 내려왔어요. 이놈, 거기서 거라! 커다란 거인이 씩씩대며 아래로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엄마, 얼른 도끼를 주세요. 엄마가 얼른 도끼를 가져왔고 아래로 먼저 내려온 잭은 도끼로 콩줄기를 잘라냈어요. 그때 위에서 따라 내려오고 있던 커다란 거인은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죠. 잭, 괜찮니? 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잭, 너 덕에 황금알을 낳는 암탉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신기한 하프를 얻었구나. 잭은 엄마와 아름다운 신기한 하프와 황금알을 낳는 암탉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동화는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옛날에 엄마 돼지랑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첫째 돼지는 게을렀어요. 언제나 먹고 놀기만을 좋아했죠. 둘째 돼지는 놀기만 좋아했어요. 셋째 돼지는 부지런하고 영리했죠.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늘 걱정인 엄마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컸으니 집을 떠나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숲에는 늑대가 있단다. 항상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단단히 일렀어. 돼지 삼형제는 엄마 품을 떠나게 되었지. 엄마는 몹시 걱정이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돼지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의 길을 떠났대. 첫째 돼지는 게을러서 힘든 일을 하는 걸 싫어했어. 어떻게 하면 쉽게 집을 지을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러고는 짚을 모아서 얼기설기 집을 지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첫째 돼지는 얼기설기 지은 어설픈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먹고 쉬었지. 둘째 돼지는 놀기를 좋아했어. 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지.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빨리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 되는데. 둘째 돼지는 나무로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 이만하면 충분해. 얼른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신나게 놀아야지. 얘들아, 놀자. 둘째 돼지는 밖으로 달려나갔어. 셋째 돼지는 영리하고 부지런했어.
어떻게 하면 든든한 집을 지을까? 엄마가 늑대가 숲에 산다고 했는데 늑대로부터 지켜줄 안전한 집이 필요해. 셋째 돼지는 벽돌을 한 줄 한 줄 정성껏 쌓아 올려서 튼튼한 집을 지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여기에 창문을 만들고 굴뚝은 여기에 만들고 이제 튼튼한 집을 다 지었어. 셋째 돼지는 튼튼한 집을 다 짓고 마당까지 정리를 했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숲으로 놀러 나갔어. 둘째야, 빨리 와. 여기서 놀자. 그래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 안녕, 돼지들아.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늑대다. 늑대다. 첫째 돼지는 얼른 도망갔어. 불이 나게 도망간 곳은 자기의 집이었지. 문을 꼭꼭 잠가야지. 첫째 돼지는 어설프게 지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갔어. 안 돼, 안 돼. 늑대는 이 정도 집이야 우습지 하고는 입김을 모아 후 불어버렸어. 그러자 지프로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은 어쩌면 좋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 첫째 돼지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둘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지. 형, 걱정 마. 우리 집은 튼튼할 거야. 뒤쫓아온 늑대가 이번에도 입김을 모아 훅 불었어. 그러자 둘째 돼지의 집도 금세 날아가 버렸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어. 꼬마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안 돼, 절대로 안 돼. 영리한 셋째 돼지가 말했지. 문 좀 열라니까.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늑대는 걱정 없지. 그러더니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입김을 불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집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야. 다시 한번 온 힘을 모아서 하지만 벽돌로 만든 집은 튼튼해서 끄떡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잔뜩 약이 올랐어. 집이 날아가지 않다니
그렇다고 이 늑대가 질 줄 아냐? 씩씩대며 지붕 위로 올라갔지.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말이야. 영리한 셋째는 얼른 벽난로에 불을 활활 지폈어. 주르르 늑대는 굴뚝을 타고 내려오다가 꼬리에 그만 불이 붙고 말았어. 아 뜨거, 늑대 살려, 늑대 살려. 늑대는 펄쩍펄쩍 뛰며 멀리 도망쳐버렸지. 늑대는 2번 다시 돼지 삼형제를 괴롭히지 않았대. 첫째, 둘째, 셋째는 튼튼하게 지은 셋째 돼지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셋째처럼 부지런하고 영리한 친구들이죠. 눈을 감고 꿈나라에서 셋째 돼지를 만나봐요. 친구들, 꿈나라로 친구들 모두 자리에 누웠죠. 양치도 꼭 했지요. 오늘의 동화는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저기 멀리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예요. 오늘 아기 돼지 삼형제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꿈나라로 떠나자. 옛날에 엄마 돼지랑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첫째 돼지는 게을렀어요. 언제나 먹고 놀기만을 좋아했죠. 둘째 돼지는 놀기만 좋아했어요. 셋째 돼지는 부지런하고 영리했죠.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늘 걱정인 엄마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컸으니 집을 떠나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숲에는 늑대가 있단다. 항상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단단히 일렀어. 돼지 삼형제는 엄마 품을 떠나게 되었지. 엄마는 몹시 걱정이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돼지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의 길을 떠났대. 첫째 돼지는 게을러서 힘든 일을 하는 걸 싫어했어. 어떻게 하면 쉽게 집을 지을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러고는 짚을 모아서 얼기설기 집을 지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첫째 돼지는 얼기설기 지은 어설픈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먹고 쉬었지. 둘째 돼지는
놀기를 좋아했어. 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지.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빨리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 되는데. 둘째 돼지는 나무로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 이만하면 충분해. 얼른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신나게 놀아야지. 얘들아, 놀자. 둘째 돼지는 밖으로 달려나갔어. 셋째 돼지는 영리하고 부지런했어. 어떻게 하면 든든한 집을 지을까? 엄마가 늑대가 숲에 산다고 했는데 늑대로부터 지켜줄 안전한 집이 필요해. 셋째 돼지는 벽돌을 한 줄 한 줄 정성껏 쌓아 올려서 튼튼한 집을 지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여기에 창문을 만들고 굴뚝은 여기에 만들고 이제 튼튼한 집을 다 지었어. 셋째 돼지는 튼튼한 집을 다 짓고 마당까지 정리를 했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숲으로 놀러 나갔어. 둘째야, 빨리 와. 여기서 놀자. 그래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 안녕, 돼지들아.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늑대다. 늑대다. 첫째 돼지는 얼른 도망갔어. 불이 나게 도망간 곳은 자기의 집이었지. 문을 꼭꼭 잠가야지. 첫째 돼지는 어설프게 지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잠갔어. 안 돼, 안 돼. 늑대는 이 정도 집이야 우습지 하고는 입김을 모아 후 불어버렸어. 그러자 지프로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은 어쩌면 좋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 첫째 돼지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둘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지. 형, 걱정 마. 우리 집은 튼튼할 거야. 뒤쫓아온 늑대가 이번에도 입김을 모아 후 불었어. 그러자 둘째 돼지의 집도 금세 날아가 버렸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어. 꼬마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안 돼, 절대로 안 돼. 영리한 셋째 돼지가 말했지. 문 좀 열라니까.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늑대는 걱정 없지. 그러더니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입김을 불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집이 끄떡도 하지 않는 거야. 다시 한번 온 힘을 모아서 하지만 벽돌로 만든 집은 튼튼해서 끄떡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잔뜩 약이 올랐어. 집이 날아가지 않다니. 그렇다고 이 늑대가 질 줄 아냐. 씩씩대며 지붕 위로 올라갔지.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말이야. 영리한 셋째는 얼른 벽난로에 불을 활활 지폈어. 주르르. 늑대는 굴뚝을 타고 내려오다가 꼬리에 그만 불이 붙고 말았어. 아 뜨거, 늑대 살려, 늑대 살려. 늑대는 펄쩍펄쩍 뛰며 멀리 도망쳐버렸지. 늑대는 2번 다시 돼지 삼형제를 괴롭히지 않았대. 첫째, 둘째, 셋째는 튼튼하게 지은 셋째 돼지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황금거위. 이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는데 셋째 막내가 너무 착해서 가끔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첫째, 둘째 형은 셋째 막내에게 바보라고 놀릴 때도 있었죠. 어느 날 첫째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맛있는 빵과 포도주를 싸주었죠. 얘야, 산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플 거야.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일하도록 해라. 네, 엄마. 첫째는 산으로 신나게 올라갔어요. 첫째가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난쟁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난쟁이 할아버지가 첫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배가 몹시 고프다네. 빵과 포도주 좀 나에게 나누어 주게. 싫어요. 할아버지에게 이걸 드리면 제가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첫째는 난쟁이 할아버지가 빵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말을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던 첫째는 나무를 하다 팔을 다치게 되었어요. 팔을 다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며칠 후 둘째가 맛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둘째가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이번에도 난쟁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배가 몹시 고프군. 먹을 것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나? 먹을 것은 제 것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길 좀 비켜주세요. 둘째도 난쟁이 할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잠시 후
둘째도 나무를 하다 다리를 다쳤어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첫째, 둘째가 팔과 다리를 다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셋째 막내가 형들 대신 나무를 해오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걱정을 했죠. 형들이 다 다쳤는데 너가 어떻게 가려고 하니? 너가 또 형들처럼 어떤 꼴을 당하려고 그러느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셋째는 형들 대신 나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섰어요. 못마땅한 어머니는 맛없는 빵과 쓴 음료수를 주었어요. 막내는 맛없는 빵과 쓴 음료수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난쟁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배가 몹시 고프군. 먹을 것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나? 할아버지, 저에겐 맛없는 빵과 쓴 음료수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괜찮으시겠어요? 막내가 맛없는 빵과 쓴 음료수를 꺼내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맛없는 빵과 쓴 음료수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고요? 맛없는 빵은 맛있는 빵으로, 쓴 음료수는 달고 시원한 음료수로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셋째는 아주 맛있게 빵과 음료수를 나눠 먹었죠. 다 먹은 후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고운 마음을 가졌구나. 너에게 행운을 주고 싶다. 저기 있는 저 늙은 나무를 베어보도록 해라. 셋째가 늙은 나무라고요? 하고 나무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 난쟁이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네. 셋째는 늙은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를 베었어요. 그러자 그 나무 밑둥에서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 한 마리가 나왔어요. 우와, 황금이다. 황금 거위다. 막내는 황금 거위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써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자 막내는 어떤 집에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집을 가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세요. 그 집에는 딸이 3명 있었는데 셋째가 들고 있는 황금 거위를 보자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깃털이 있다니. 황금 거위의 깃털을 갖고 싶어. 황금 거위가 갖고 있는 깃털을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세 딸은 막내가 잠든 사이에 깃털을 몰래 하나씩 뽑으려고 했어요. 큰딸이 황금 깃털 하나를 뽑으려고 깃털을 움켜잡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큰딸의 손이 황금 거위에 꼭 달라붙는 거예요. 둘째도 깃털을 뽑으러 왔다가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내 손이 여기에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둘째가 언니의 몸에 손을 대자 둘째도 언니의 몸에 꼭 달라붙어 버렸어요. 첫째 딸, 둘째 딸이 꼭 붙은 거예요. 이번엔 셋째가 왔어요. 언니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너도 꼭 붙어버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셋째가 둘째 언니를 만지는 순간 둘째 언니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딸은 황금 거위에 찰싹 달라붙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막내는 이제 우리 집에 가야겠다 하고 눈을 떴는데 황금 거위에 세 딸이 붙어 있는 거예요. 황금 거위는 내 것이니 나는 황금 거위를 들고 집으로 가야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셋째가 황금 거위를 들고 집으로 가는데 황금 거위에 붙어 있는 세 딸이 줄줄이 황금 거위에 붙은 채 따라가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 딸이 황금 거위에 붙은 채 셋째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어요. 셋째가 밭을 지날 때 신부님 한 분이 그 광경을 보셨어요. 그러고는 아니, 아가씨들이 이게 무슨 짓이오? 얼른 떨어지시오. 하고 셋째 딸들을 떼어내려다 그만 신부님까지 찰싹 달라붙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이가 신부님이 붙어버렸네. 신부님 제가 떼어드릴게요. 하고는 달려와서 신부님을 잡았는데 아이까지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셋째 딸, 신부님, 아이 이렇게 5명이 막내가 안고 있는 황금 거위에 줄줄이 붙어버렸어요. 그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들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신부님은 소리쳤죠.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떼어주세요. 농부 2사람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2사람이 신부님의 몸을 잡자 맞아요. 역시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7명이 붙어서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셋째에게 7명이나 붙어서 다니고 있는 모습을요. 얼마 후 셋째의 막내는 왕이 살고 있는 성 주변을 지나게 되었지요. 왕에게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가여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공주 때문에 왕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우리 공주를 웃을 수 있게 웃기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웃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도 공주를 웃기지 못했어요. 그때 셋째가 성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황금 거위를 안고 공주가 있는 성 옆으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순간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공주는 황금 거위 뒤에 달라붙은 7명을 보게 되었어요. 공주는 배꼽을 잡고 깔깔 웃었어요. 웃어. 7명이나 붙어 있다니. 어떻게 저런 일이? 공주를 웃게 만든 셋째를 왕이 지켜보니 왕의 눈에 셋째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은 셋째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 성 지하실에는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아주 많이 있다. 이 음료수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 어떡하지? 왕의 말을 들은 셋째는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그래, 난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가 봐야겠어. 산으로 갔더니 난쟁이 할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네. 그냥 물은 못 먹는데 무엇으로 갈증을 없앨 수 있을지. 아, 그거 참 잘 되었군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 길로 셋째와 함께 성의 지하실로 간 난쟁이 할아버지는 지하실에 있던 많은 음료수를 다 마셨어요. 하지만 왕은 여전히 막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을 내세웠죠. 주방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빵을 다 먹어치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 막내는 이번에도 난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난쟁이 할아버지는 그 빵도 다 먹어치웠어요. 그러나 왕은 여전히 바보스럽게 보이는 막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를 어쩌죠?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말했어요. 땅에서도 물에서도 다닐 수 있는 배를 타고 오면 진짜로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 이번에는 진짜 못 가져오겠지.
땅에서도 물에서도 다닐 수 있는 배? 할아버지, 난쟁이 할아버지, 땅에서도 물에서도 다닐 수 있는 배가 필요해요. 셋째 덕분에 마음껏 마시고 빵도 배불리 먹었던 난쟁이 할아버지는 셋째에게 배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배는 아래 바퀴가 달려 있었죠. 셋째는 난쟁이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바퀴가 달린 배를 타고 왕이 살고 있는 성으로 돌아왔어요.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바다에서도 달릴 수 있고 땅에서도 달릴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왔구나. 셋째에게 깜짝 놀란 왕은 더 이상 조건을 말할 수 없었어요. 셋째와 공주를 결혼시켜 주었죠. 후에 셋째는 불쌍한 사람을 잘 돌봐주는 왕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난쟁이 할아버지에게 빵과 음료수를 나누어 주었던 착한 마음을 가진 셋째 막내는 왕이 되었어요. 오늘은 욕심부리지 않고 먹을 것을 난쟁이 할아버지와 나누어 먹어서 좋은 일이 생긴 셋째를 꿈나라에서 만나봐요. 친구들, 꿈나라로 떠나자. 꿈나라로